2009년 꽃보다 남자의 스타 장자연은 2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며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는 손으로 쓴 문서를 남겼습니다. 학대, 강요, 그리고 연예계에서 다른 관련 산업에 이르기까지 뻗어있는 권력 네트워크. 진실은 과연 완전히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인 장자연 사건입니다. 이는 젊은 여배우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권력, 학대, 그리고 10년 넘게 이어진 정의를 위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숨겨진 이면, 답이 없는 질문들, 그리고 교훈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장자연 사건, 재능 있는 여배우와 충격적인 고발 문서의 이야기. 1980년에 태어난 장자연은 KBS의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써니 역으로 잘 알려진 유망한 여배우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주인공 금잔디를 자주 괴롭히는 악녀 3인방 중 한 명인 써니 역을 맡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연기 재능을 가진 그녀는 2006년 롯데 광고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하며 밝은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녀의 인생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2009년 3월 7일 장자연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2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죽음이 우울증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가 남긴 손으로 쓴 메모가 공개되며 그녀가 연예계와 언론계의 권력자들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강제로 제공해야 했다는 심각한 고발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압박과 학대가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에 그녀의 죽음을 개인적인 압박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견된 문서가 수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그녀가 원치 않는 활동,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일과 연예계 및 언론계의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손으로 쓴 고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연예기획사 대표부터 다른 고위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가족이 이 문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하지만 이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란이 많고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한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초기 수사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에 처리된 방식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고발 문서는 처음부터 철저히 수사되어야 했습니다. 대중은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KBS가 3월 13일 뉴스 9에서 장자연의 문서 일부를 방송한 후 여론의 압박으로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2009년 4월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강요, 뇌물수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명의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사람은 단 2명, 즉 더 컨텐트 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성은과 또 다른 매니저 유장호 뿐이었습니다. 문서에 언급된 다른 인물들은 보도에 따르면 깊이 수사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2009년 3월 22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장자연의 소속사 사무실을 뒤늦게 수색해 언론이 문서를 폭로한 후에야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2018년 X 게시물에 따르면 장자연의 일기와 통화 기록과 같은 주요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수사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한국 연예계는 급성장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경제, 정치, 언론 권력 간의 긴밀한 연결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신문사의 고위 관부가 관련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연 사법 시스템이 진정으로 독립적인지 묻게 만듭니다.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23만 5천 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으로 임해 검찰의 진실화해위원회는 5월 3일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13개월간 진행된 수사에서 84명의 증인이 신문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장자연이 원치 않는 활동에 강제로 참여했다는 고발이 타당하다고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단 한 명만이 기소되었습니다. 더 컨텐트 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성우는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증 혐의로 2024년에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증인 윤지호는 문서에 언급된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증언은 여론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일부는 그 정확성을 의심하며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자연을 위한 정의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픕니다. 공소시효는 법적 장벽이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리되었을까요? 시스템은 피해자보다 권력자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걸까요? 저에게 낮고 젊고 천천히 따뜻하며 신뢰감이 있고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건 예전 목소리예요. 당신은 이미 이렇게 읽어준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목소리를 순정 목소리라고 불러요. 장자연 사건은 한 여배우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깊은 문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불평등, 권력 남용, 그리고 연예계의 투명성 부족. 이 사건은 한국의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데 기여하며 많은 이들이 학대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록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장자연의 문서는 실제로 무엇을 폭로했나요? 수사를 방해한 세력이 있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이와 같은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더 알고 싶다면 KBS, 연합뉴스 또는 BBC와 같은 국제적인 소스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세요. 장자연과 같은 피해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진실과 정의를 함께 찾아가 봅시다.